생각하는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어떤 걸까요? 전문성은 굉장히 많죠. 우리 교사만 봐도, 네. 교사로만 생각을 해봐도 뭐 전문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수학습 능력, 네, 생활지도 능력, 그렇죠. 뭐 진로를 진로 진학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능력 네, 너무나 많죠. 특수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네. 때에는. 근데 이제 저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하면은 아마 그 특수교육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문제행동이라는 거 아마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급에서 학급 긍정 훈육법이라는 책 네. 혹시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맥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학급을 긍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네. 문제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특수교사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제가 생각할 때 특수교사의 전문성, 사실은 교사로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네. 결국 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수업이다.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요. 대신에 수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학습 능력, 인지적인 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만, 그런 걸 잘 전달했을 때 수업을 잘한다. 수업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인지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이제 블렌디드 요즘에 네.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맞아요. 지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교실수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 수업에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특수교육은 더더욱. 네.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사회성, 그 다음에 기본생활 습관 형성, 자립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행동 중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교육과 보육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과 보육의 차이. 교육과 보육의 차이. 보육이라는 건 그냥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움. 그리고 그 배움, 학생에게 필요한 배움, 인지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수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이제 교사의 전문성, 특히 특수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그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하자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교육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해서 수업으로 만들어내서 실제로 수업으로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저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나아가서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교육과정, 수업평가 일관성, 네. 뭐 또는 뭐 교수평기 일체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과 경험 플러스 네. 객관적인 근거 그런 걸 일체화시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이 요즘 특히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전문성이 앞으로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필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네요. 네네. 수업에서는 필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네. 단어일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가장 어려운 것이요. 네. 필요한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학생에게 것이죠. 필요한 거. 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냥 학생 인지수는 생각하지 않고 네. 가르치고자 제 말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지 능력이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학생들의 필요인 거죠. 그렇죠. 그 필요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쉽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일반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앞으로 교육과정은 그럴 거예요. 요즘에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융합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실질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니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필요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걸 수업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거. 이게 바로 전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이제 책을 살펴보니까 좀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학생들의 창의성 기르기, 뭐 창의성 교육 이런 문장은 많이 봤는데 네네. 여기에는 교사의 창의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창의성 하면 단순히 그냥 학생들만 생각을 해요. 네, 보통 그렇죠. 너희들이 창의성 있어야 돼. 네.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면 혁신적인 거, 굉장히 신박한 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교사인 우리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만 교사에게 있어서의 창의성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의적이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특별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걸 특별하게. 네, 당연한 걸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태도, 시각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학생인데 교사가 그걸 특별하게 바라봐 줬어요. 알아봐 줬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을 하게 됐어. 네. 그랬을 때 너 이제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라고 해버리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 되는 거야. 근데 동인아,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2차 방정식 하게 될 줄이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네. 이제 한번 3차 방정식, 5차 방정식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뭔가 특별함을, 그 특별한 가치를 부여를 하고 교사가 창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알아봐주면 이 아이는 창의적인 학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교사가 창의적이지 못한데 학생을 창의적이 가르친다? 이런 어폐가 어디 있나?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네. 교사가 창의적이지 못한데 창의적인 학생 어떻게 나와요?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뭐 창의적으로 네. 그려봐.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럼요. 그게 과연 학생들이 되냐고. 되냐고. 네,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물론 새로운 걸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특별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아이를 창의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특수교육은 더 그래요.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뭐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 100가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장애 학생들은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해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면 얘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가 그것을 특별하게 바라봐주고 그 특별함 당연히 창의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특별한 창의적인 학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학생은 어느 순간 정말 그런 학생이 되어 있는 거죠. 창의적으로 바라봐줬더니 창의적인 학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일반적인 어떤 정의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 새로워. 그렇죠. 우리 깐난이 같은 경우 다 그렇잖아. 다 새롭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새로워. 다 처음 보는 거고. 오, 정말 창의적인 거지. 네. 교사에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업 방법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늘 했던 건데 가 아니라 이 학생에게는 새로운 독창적인 교수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창의적인 태도로 시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짧게 요약해 보면 뭐 학생이든 수업이든 그 창의성은 결국 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맞습니다. 교사가 창의적이면 학생들은 창의적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팩트 폭행이네요, 진짜.